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질문, 매매시 특약이란 질문이, 제가 한 2년 전, 좀 오래전에, 했던 고민이랑 조금 유사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일단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법무사를 껴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셀프 등기를 하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셀프 등기를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네, 셀프 등기 한 두 번 해보고 경매 낙찰 셀프 등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거는 몇 번은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처음에 했을 때에는 굉장히 걱정됐던 게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면 매매 당해 소유권 이전보다 접수 번호가 빠른 가압류, 압류 등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확인이 왜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확인이 바로 가능할 텐데, 그 새로 만들기. 어, 예를 들어 지금 질문자님이 22년, 오늘이 6월 22일이죠. 6월 22일인데 이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등기소에 갔어요. 네, 등기소에 가서 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 물건 제가 샀고요. 네,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 잔금을 넣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잔금 장소를 등기소로 해버리면 이 밑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무사를 끼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넣어주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잔금을 안 넣은 상태에서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매도인과 같이 했고요. 두 번째는 매도인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서 잔금을 미리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압류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생길까봐 이제 지금 질문자님이 지금 불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22일 날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 이 이후에 다른 어떤 등기가 들어오는 거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해버리면 이 외에 그 다른 등기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올 수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전 소유자가 뭔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등기소에. 등기소에서는 전산으로 남기 때문에 뭔가 중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압류 경매 등 그러니까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특약 매매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나요? 근데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 새로 만들기 계약서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가압류나 압류, 강제 경매 개시 등기, 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제한 물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경우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매매가의 두 배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매매가의 2배, 계약금의 2배도 아니고 매매가의 2배는 저거 과연 매도인이 해줄까요? 네, 만약에 매도인이 정말 악의적인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2배까지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계약금 배액 상환한다 이런 거 정도면 몰라도 아무튼 뭐 저거는 좀 터무니없는 그 특약 같고요. 소유권 이전 후 매도인 명의로 생긴 근저당 가압류 권리 등 하자 발생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 질문자님한테 되잖아요. 질문자님한테 소유권 이전이 딱 됐어요. 근데 매도인 명의로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3 소유 물건에 전 소유자가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하는 날 있죠. 잔금 내는 날 등기부를 또 떼보세요. 등기부를 또 떼보세요. 잔금을 넣기 전에 바로 한번 등기부를 떼보는 거예요. 아니면 잔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를 떼봐요. 그러고 등기소에 전화를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 매수자입니다. 지금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상 너무 걱정되면 등기부 등본상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온라인이든 어떤 걸로든 따로 등기 신청된 게 없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yes or no 정도는 솔직히 얘기해 주거든요. 뭐 개인정보는 안 됩니다. 뭐 이러진 않을 거고 왜냐면 매수자다 얘기를 하고 매도인 인적사항 물어보면 얘기해 주고 yes or no만 얘기해주세요. 오늘 제가 듣기부 뗐는데 요 얘기인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어떤 권리 신청이 들어온 게 있냐 물어보시면 등기소에서 yes or no 정도는 해줍니다. 그러면 no 그러면은 지금 듣기부랑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접수가 되죠. 이제 접수 번호가 부여되면서 이제 등기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3자가 이제 요 등기로 가압류나 압류나 다른 게 들어오게 될 때에는 질문자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절차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나중에 이게 추후로 문제가 생기면 질문자님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옛날에 걱정했던 부분이라서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법무사를 맡기면 법무사가 또 알아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셀프 등기를 할 거라서 걱정이 되는 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이 확인하세요. 잔금 넣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고 최대한 빨리 등기소로 가세요. 그런 것이 일단은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요런 거를 보시면 경매기입 등기나 압류같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등기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가 있긴 있고 아니면은 국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왜 계속 뭐가 일치하지 않는데 영상을 편집을 안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려면 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물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 최근에 전세권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지금입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최근 3개월 내에 이 물건에 대해 어떠한 제한 물건이 설정됐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창을 보여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인 거는 조금 제 개인정보니까 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물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 이름을 아까 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때 하고요. 5월 4일 때 셀프로 한 겁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네, 근저당권이 기존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말소하면서 매도용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을 받고 위임장을 받아서 네,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근저당 말소 신청하고 바로 그 이후에 취득세 납부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월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드렸어요. 전세권 설정을. 그래서 이분이 6월 16일 날 접수를 한 거예요. 6월 16일 날 접수했으니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검색이 된다는 거는 질문자님도 이제 매매 계약을 하게 되시면 매매 계약 이후에 잔금 전까지 계속 요거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넣고 아까 제가 제 이름 썼듯이 이름을 쓰시면 그 소유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소유자 이름을 쓰시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 물건의 등기가 진행됐던 스토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무 권리 변동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모자이크 처리할 건 하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제 물건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따로 뭐 근저당이나 어떤 제한 물건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유한 지가 그래도 3개월은 한참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즉 잔금일에 소유자 이름을 여기다가 쳐보세요.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 쓰시면 해당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채권자든 어떤 다른 재산 권리자들이 이 물건에 뭔가를 신청을 접수를 안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일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등기소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오늘 뭐 접수된 거 있는지. 그러면은 그쪽에서 yes or no 정도는 해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매수인인데 당장 급한데 알려달라고 하면 yes or no 정도는 해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 어딨어? 피터팬 어딨어? 이런 걱정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